릴 제프는 시카고에서 자라난 드릴래퍼로 갱단과의 깊은 연관을 맺고 있었어. 그가 걸어온 길은 잔인하고 폭력적인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지. 그의 이름이 알려진 이유는 단순히 음악 때문만은 아니었고 실제 거리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살인에 직접 가담했으며 무려 11건의 살인 혐의가 제기되게 됐다니까? 그리고 결국 이런 삶의 방식이 그 본인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졌고 시카고의 갱단 문화와 드릴랩이 어떻게 서로 얽히게 되는지 잘 보여준 래퍼였거든. 릴 제프는 시카고 남부에서 자라난 한 남자가 어떻게 범죄와 폭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줬지. 그의 정확한 본명도 출생 연도는 알려져 있지 않았어. 하지만 시카고 남부에서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폭력과 범죄의 현실에 직접적으로 노출됐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어. 시카고는 그 자체로 미국에서 가장 폭력적인 도시 중 하나로 특히 남부 지역은 갱단 활동과 총격 사건이 흔하게 일어나는 곳으로 유명하잖아. 어린 시절에 그는 사실 그렇게 나쁜 아이가 아니었을지도 몰라. 처음에는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농구 선수를 꿈꾸었지만 고등학교에서 농구팀에서 떨어지면서 꿈을 접었어. 그때부터 그의 삶은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지. 제프는 자신의 형이 갱단과 관련된 총격 사건에 휘말려 부상을 입는 걸 보고 점차 갱단의 세계로 빠져들게 됐어. 그게 바로 그가 079 로우라는 갱단에 가입하게 된 계기였다는 거야. 079 로우 갱단은 시카고의 다른 유명한 갱단들, 예를 들면 O-Block, STL, 자로시티 같은 갱단들과 계속해서 충돌을 벌이던 갱이었어. 그는 이 갱단에서 활동하면서 폭력과 범죄의 세계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게 됐지. 결국 이 갱단의 가혹한 규율과 법을 따르면서 제프는 그 문화를 자기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됐고 그가 경험한 폭력은 그가 만든 음악에 그대로 반영됐어. 제프의 노래를 들으면 시카고 거리의 위험하고 잔혹한 현실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제프의 삶과 음악은 분리될 수 없었어. 그의 음악은 그가 살았던 폭력적인 시카고 거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담고 있었고 그걸 통해 사람들에게 시카고 갱단 문화와 그 폭력적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던 거지. 드릴랩은 시카고에서 탄생한 독특한 하위 문화로 기본적으로 폭력적이고 현실적인 가사, 강렬한 비트가 특징인 음악 장르야. 그런데 이 장르는 그냥 음악에 그치지 않아. 갱단 문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거리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그대로 가사로 흘러나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릴 제프는 이 드릴랩 장르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였지. 제프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시카고에서 벌어지는 갱단 간의 고복, 마약 거래, 총기 폭력 등을 그대로 묘사했어. 그의 곡들은 단순히 과장된 이야기나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그가 경험한 사건들이 그대로 녹아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제프는 자신의 곡에서 자기가 연루된 살인사건이나 갱단 멤버들 간의 보복 싸움까지 다루었어. 더 충격적인 건 그가 죽인 사람들의 이름을 가사에 언급하면서 그들을 조롱하는 형태로 곡을 구성했다는 거지. 이런 거친 스타일 덕분에 제프는 빠르게 소셜미디어와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어. 곧 그는 팬층을 급격 확장하게 되는데 그가 한 일들, 즉 자신의 범죄 경험과 갱단 생활을 과시하면서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지. 드릴랩의 핵심은 바로 내가 겪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하는 점이야. 제프는 그저 음악을 만든 게 아니라 시카고 남부의 폭력적이고 거친 환경을 그대로 담아내며 거리에서 벌어진 전쟁을 전파하는 전령처럼 행동했어. 폭력적이고 현실적인 가사로 이 장르는 단순히 과격한 음악을 넘어서 거리에서 일어나는 마약 거래, 경찰과의 충돌, 총기 사용 등을 직설적으로 묘사하고 래퍼들은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사건들을 가사로 풀어내기 때문에 그게 매우 현실적이고 거칠게 다가오는 거지. 또한 드릴랩은 강한 비트와 어두운 분위기 덕분에 폭력적인 긴장감이 넘치는 느낌을 주는데 이건 그냥 음악으로 듣기보다는 그 감정을 온몸으로 느끼게 만든다는 거야. 릴 제프는 이런 드릴랩을 통해 시카고 남부의 거칠고 폭력적인 현실을 그대로 담아냈어. 그리고 그는 그걸 음악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이 실제로 저지른 범죄들, 심지어 상대 갱단의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조롱하는 내용까지 가사에 넣었지. 예를 들면 자신이 죽였다고 알려진 사람들의 이름을 가사에 넣고 그들을 조롱하는 식으로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했어. 그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에는 총기, 마약, 돈을 과시하며 적들을 도발하는 영상도 업로드했지. 이런 행동은 그의 팬층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를 노리는 적들도 많아지는 원인이 됐어. 이 모든 행동이 그를 더 큰 인기를 끌게 했고 동시에 적들도 많아지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프는 음악을 통해 갱단 전쟁의 일면을 전 세계에 알렸고 그가 만든 곡들은 마치 시카고 거리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갈등을 실제로 담아내는 전령처럼 느껴졌어. 드릴랩이 단순히 음악 장르를 넘어서 그가 자라온 환경과 경험을 세상에 전하는 수단이 된 거야. 릴 제프가 연루된 살인사건들 말이 11건이지 이 정도면 진짜 시카고 갱단계의 보수 수준이었다고 봐야 해. 하지만 시카고 갱단 문화 특성상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공식적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어. 그래도 그의 음악, 그가 소셜미디어에 언급한 것들 그리고 주변 정황들을 보면 그가 이 모든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던 건 확실해 보였지. 이 사건은 사실상 제프의 킬 리스트의 시작점 같은 거였어. 2019년 당시 제프는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뭔가 묘한 분위기를 풍겼는데 팬들로부터 STL 멤버 한 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프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다 끝났어라고 했다는 거야. 이게 제프가 연루된 보복살인 사건 중 하나로 추정되었지. 게다가 그는 이후 SNS에 해당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조롱하는 듯한 글을 남겼고 이 때문에 STL 쪽에서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되었어. 이때부터 제프는 완전 위험인물로 낙인찍히게 됐지. 2020년에는 더 대담한 일이 벌어졌어.
시카고 남부의 한 거리에서 총격전이 발생했고 피해자 2명이 사망, 1명이 중상을 입었어. 이때 희생자들은 제프와 적대 관계였던 갱단 멤버들이었는데 문제는 사건 직후 제프가 SNS에 올린 글이었어. 우리가 직접 해결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줬지. 그는 이 사건을 자랑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팬들은 이건 100% 제프가 한 짓이라며 난리가 났어. 하지만 경찰이 증거를 찾지 못해서 기소되지는 않았어. 2022년 갱단 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던 시점에서 오벅 갱단의 핵심 멤버 1명이 총격으로 사망했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프가 소셜미디어에 남긴 글이 화제가 됐지. 또 하나 처리했어. 이게 무슨 뜻이겠어? 사람들은 단번에 이건 제프가 저지른 짓이구나고 확신했어. 게다가 오벅과의 갈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되었고 제프는 계속해서 이들과 충돌하며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었어. 이 세 사건 외에도 제프의 이름이 언급된 살인사건들이 여러 개 있었어. 하지만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기소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지.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제프는 최소 11건의 살인에 연루됐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어. 이 정도면 사실상 시카고에서 전설적인 인물 취급을 받을 만한 수준이야. 그가 갱단 내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컸는지 그리고 얼마나 거침없는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었지.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제프의 삶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고 그는 결국 그가 속한 세계에서 끝을 맞이하게 돼. 그의 삶을 보면 드릴랩이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실제로 갱단 문화와 얼마나 깊이 얽혀있는지를 알 수 있지. 릴 제프의 마지막 순간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 2024년 2월 그는 시카고 남부의 한 거리에서 차량을 타고 이동 중이었는데 이게 그의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지. 그날 제프는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있었고 차량이 신호에 걸려 멈춘 순간 어디선가 복면을 쓴 괴한들이 나타났어. 그리고 아무런 경고도 없이 탕탕탕탕 차량을 향해 미친 듯이 총알 세례를 퍼부었지. 총성이 울려 퍼졌고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어. 이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어. 범인들은 확실히 제프를 노렸고 철저하게 계획한 뒤 실행에 옮긴 거였어. 차량이 정차한 순간을 노렸다는 점에서 미리 제프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던 걸 보였고 총격은 무차별적인 게 아니라 철저하게 제프를 겨냥했어. 최소 10발 이상의 총격이 가해졌고 그는 현장에서 즉사하고 범인들은 경찰이 도착하기도 전에 감쪽같이 사라졌어. 이건 그냥 우연히 총격전에 휘말렸다 수준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주 제대로 준비하고 실행한 처형에 가까웠어. 그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적들을 만들었고 결국 그 적들이 복수를 감행한 거야. 그는 여러 살인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갱단 간의 보복전에서 핵심적인 인물로 활동했어. 그의 음악과 소셜미디어 활동이 적들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었고 결국 그를 노리는 사람이 많아졌고 이 사건 역시 보복살인으로 해석되면서 시카고의 갱단 전쟁이 또 한 번 불붙게 되었어. 결국 그는 자신이 노래하던 현실 속에서 생을 마감했어. 그의 음악은 거리의 삶을 그대로 반영했고 그 거리에서 그는 사라졌지. 릴 제프의 죽음은 시카고에서 계속되고 있는 폭력, 갱단 간의 끊이지 않는 복수에 또 다른 장면 중 하나였지. 누군가를 죽이면 그 사람도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결국 복수의 연쇄가 시작되는 거야. 결국엔 나도 쫓기고 나를 노리는 사람이 생기지. 이 게임은 끝이 없어.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끝이 없다고. 결국 감옥 가거나 죽거나 운 좋게 빠져나와 셋 중 하나지. 그래도 그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이 길을 달렸어. 그러니 이 잘못됐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결말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결국 그가 스타덤에 오른 그 해 그는 그렇게 사라진 거지. 스트릿에서 너무 많은 원한을 샀던 제프는 이미 가장 제거하고 싶은 리스트 최상위권에 올라 있었지. 그런데 이 일이 더 커진 건 라이벌들을 쫓다가 상대방의 구역으로 쳐들어갔고 결국 그곳에서 총을 맞았다는 거야. 병원으로 이송되긴 했지만 이미 늦었어. 도착하자마자 사망 판정을 받았고 현장에는 수십 개의 탄피가 널려 있었어. 제프는 고작 21살이었고 적들에게 그의 죽음은 축제였지만 그의 친구들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현실이었지. 친구들에게 제프는 그냥 길거리 전설 이상이었어. 그를 전설로 추앙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재능을 낭비한 비운의 래퍼로 보는 시각도 있었지. 하지만 확실한 건 그는 너무 어린 나이에 그 길에서 사라졌다는 거야. 제프의 죽음이 모두에게 충격이었지만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스코에게는 더욱 큰 일이었어. 스코는 사랑해. 곧 너랑 다시 만날 거야 라고 남겼어.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는 한 달도 못 버티고 이 세상을 떠났어. 단순히 머리 깎으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암살당한 거지. 이 두 명의 죽음은 시카고 들시에도 큰 공백을 남겼어. 그리고 그가 속했던 갱단 079 블러드 하운드는 여전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 제프의 죽음 이후에도 폭력은 멈추지 않았고 시카고의 거리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 마지막으로 테이 세리즈는 이 모든 게 힙합 씬에 미친 영향을 언급했어. 이제는 범죄를 자랑하는 시대가 됐어. 하지만 그게 힙합을 살리는 게 아니라 망치는 거라고. 결국 이런 문화가 지속되면 다음 세대는 더 심한 일을 해야 주목받게 되겠지. 제프가 이 손목까지 했다면 다음 사람들은 뭘 해야 주목받을까? 결국 그가 이 길 걷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그도 그와 함께 세상을 떠난 11명도 아직 살아있었을지도 모르지.